오투 통합과 페이지 132페이지에서 135페이지까지 자, 운동과 충돌 파트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관성에 대한 문제네요. 갈릴레이 사고 실험. 갈릴레이 사고 실험의 특징은 뭐냐면 현재 물체는 자기의 요 높이, 그지? 위치를 기억하고 그 높이가 될 때까지 계속 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자기 높이까지는 올라가, 그지? 그런데 얘 레이를 수평으로 했어, 그지? 그때는 아무리 가도 자기 위치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서 영원히 등속 무슨 운동을 할 것이다?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갈릴레이 사고 실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마찰이 없는 빗면의 5점에서 내려간 공은 처음과 같은 높이 A점까지 올라갈 것이다. 맞은편 빗면을 완만하게 하면 공은 같은 높이인 B점까지 올라가기 위해 점점 더 멀리 운동을 할 것이다. 그래서 수평면에서 공이 처음 높이까지 올라가기 위해 계속 어떤 운동을 할 것입니까? 수평면에서는 얘기했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등속, 직선 운동입니다. 맞고요. 공이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면 공에 힘이 계속 작용해야 된다? 아니지. 자, 계속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면 R자 힘이 얼마가 돼야 됩니까? 0이 돼야 되지. 틀렸고. 마찰이 있으면 당연히 속력이 줄다가 성장하겠지, 그지? 실험 결과는 갖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2번. 다음은 어떤 물리 법칙을 설명한 것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0이면 물체는 현재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거 관성의 법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맞고요. 물체의 질량이 커지게 되면 관성이 어떻다? 커집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책상을 미는 거하고 그 다음에 냉장고를 미는 거하고, 냉장고가 질량이 훨씬 크지? 움직이기 더 힘들다는 얘기는 계속 더 멈추려는 힘이 더 강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이건 틀렸고, 버스가 갑자기 정지할 때 몸이 앞으로 쏠리는 현상도 관성의 하나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림은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현상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로켓이 연료를 내뿜으면서 높이 날아간다. 이거는 관성이 아니고 작용, 반작용 원리지, 그치? 틀렸고.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나간다. 이것도 작용,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야. 그 다음에 삽으로 흙을 퍼서 던지면 흙이 날아간다. 이건 관성에 대한 내용이지. 삽과 흙이 같이 움직이다가 삽이 딱 멈추더라도 흙은 계속 운동하려고 하지, 그치? 그래서 앞으로 튀어나가는 겁니다.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이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속력 그래프가 나왔네요. 자, 2초일 때의 속력이 얼마였어? 4 이렇게 나와 있네, 그치? P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얘기했지? 그럼 질량이 얼마입니까? 얘 질량이 2kg짜리야, 그치? 그럼 2 곱하기 4는 8kg/s. 기억났고, 나 구간에서는 속도가 있잖아, 그지? 운동량이 0은 아닙니다. 왜? 속도가 4가 있으니까 운동량은 그대로 8을 유지를 하게 되겠지, 그지? 틀렸고. 자, 힘을 받은 구간 가다. 힘을 받으면 항상 무슨 변화가 생깁니까? 힘을 받으면 속도의 변화가 항상 생깁니다. 그래서 속도의 변화가 생긴 구간은 가와 다 구간입니다. 맞지, 그지?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하면 됩니다. 자, 운동량이 같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지. 그래서 A, B, C 질량이 다 다르고 속력 몰라, 그지? 그럼 P는 MV에서 운동량이 같아, 그지? 그러면
질량과 속도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속도는 질량과 반비례해야지. 질량이 1, 2, 3이니까 반비례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 양변에 얼마씩 곱해주면 됩니까?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주게 되면 6대 3대 2의 비율이 나오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림 가는 질량 M인 물체가 100을 향해 일정한 속력으로 EV로 운동하고, 나는 가의 물체가, 그지? 여기 있는 가의 물체가 벽에 충돌한 후에 반대 방향으로, 그럼 부호를 마이너스 부호를 달아줘야 돼요. 그러면 델타 P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MV,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 2MV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3MV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충격량은 뭐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여기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크기가 얼마야? 3MV잖아, 그지? 그러면 3MV다. 이는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항상 주고받는 힘이야. 자, 물체가 벽에 주는 힘이나 벽이 물체에 주는 힘은 항상 크기가 같다야, 그지? 방향이 반대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수레의 속력이 가장 빠른 걸 물어봤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I는 F 델타 T는 자 MV 마이너스 MV 제로 값인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처음에 운동 상태가 정지였어, 그지? 그러면 요 값이 0이잖아, 그지? 그러면 F 델타 T는 MV야, 그지? 요 둘 사이의 비례야, 그지? 왜냐면 여기 힘과 시간이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가나 나나 다 질량이 2kg짜리, 2kg짜리, 2kg짜리입니다. 그러면 질량이 일정하니까 질량은 무시하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속력은 결국 뭐에 비례한다? F 곱하기 T 값에 비례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그럼 요 두 놈의 곱이 얼마가 됩니까? 얘는 8. 요 두 놈의 곱은 10. 요 두 놈의 곱은 2. 맞습니까? 그러면 요 곱에 비례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빠른 순서는 숫자가 제일 큰 거, 나,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다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이런 거 나올 때는 항상 물체 운동이 반대 방향이잖아. 그러면 더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같은 방향이면 빼고, 쉽게 이해할 때는 그렇게 이해하세요. 자, 10으로 가다가 공을 발로 차서 반대 방향으로, 그지? 그러면 이거 항상 운동량, 충격량은 부호 잘 다르세요. 오른쪽인데 얘는 마이너스 부호지. 여기 시간이라는 값 나와 있고, 질량은 킬로그램으로 붙여주세요. 0.5kg. 자, 그러면 축구공이 발에 간 충격량은, 자, 공이 와서 축구공이 발에 이쪽으로, 그지? 그러니까 발이 공을 이쪽으로 밀면, 그치? 발이 공을,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이 발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래서 충격량 I는, 그지? MV-MV 제로 값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얼마야? 질량이 0.5 곱하기, 자, 변화량이 얼마입니까? 나중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지, 그치? 25. 그럼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12.5. 마이너스 5는 왼쪽으로 받았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크기는 12.5, 방향은 왼쪽입니다. 틀린 내용 없고요. 그 다음에 힘이잖아, 그지? 평균 힘 FT는 델타 P. 아니면 자 발이, 그지?
여기에서 충격량의 크기가 12.5Nm/S야, 그지? 이거 그대로 써도 되겠다, 그지? 그러면 자 여기 다시 한 번만 적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공식을 그냥 쭉 늘려서 여기 충격량이 여기가 12.5야. 그러면 힘 알아 몰라 모르고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돼? 시간 0.1이잖아, 그지? 그럼 얼마를 곱해야 됩니까? 125 곱하면 되잖아, 그지? 요 값이 125라는 얘기지, 그지?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고요. 자, 또 이런 문제 풀 때 조심을 해둬야 될 내용이, 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까요? 자, 1kg짜리의 공이 얼마로? 오른쪽으로 7로 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벽이 있었어, 그지? 벽에 충돌하여 반대 방향으로 튕겨 나올 때 공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지? 그럼 공은 당연히 충돌할 때 어디로 힘을 받아? 왼쪽으로 힘을 받잖아, 그지? 그럼 충격량은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달아놓고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충돌 후에 얘가 어디로 갈지 몰라, 그지? 반대로 튀어나가는데 이때의 속도를 몰라. 그러면 A가 받은 충격량은, 그지? 운동량의 배달량이야. 그거 기억해 두시고, 일단 기억부터 해볼까요 벽에 충돌하기 직전에 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P는 mv잖아, 그지? 질량 1 곱하기 속도니까 7kg/s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기억은 일단 틀렸네. 그 다음에 벽과 충돌하여 튕겨져 나온 후에 공의 속력은 충돌 직전. 그럼 이걸 구해보면 되겠네, 그지? 자, 이거 하는 방법이 충격량은 뭐하고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마이너스 11은, 그치, 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1 곱하기 V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1 곱하기 7이야, 그지? 그러면 V 값은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지? 그러면 얘는 왼쪽으로 4m/s로, 그지? 그럼 속력이 전에는 7이었는데 얘가 얼마가 됐다는 얘기야? 반대 방향으로 4가 됐으니까 속력은 증가했다가 아니고 뭐야? 감소했다, 이렇게 붙여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와 같다, 그치?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입니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10번. 그림 가는 질량이 4m인 자동차 A와 질량이 m인 자동차 B가 V, EV로 충돌하여 이제 정지가 되네, 그지? 그러면 자, 델타 PA는 정지했으니까 크기만 봅시다. 4mV가 되고 델타 PB 값은 얼마가 됩니까? 2mV가 되네, 그지? 그러면 얘가 결국 또 충격량의 크기가 되잖아, 그지? 근데 넓이가 x가 y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 그지? 이 넓이가 결국 이 넓이도 결국 뭘 의미합니까? 충격량을 의미하니까 x가 a고 y가 b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래서 운동량의 배달량은, 그렇죠, a가 b에 a가 4mv였고 b가 2mv였으니까 2배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x는 a의 그래프입니다. 요것도 틀린 내용 아니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평균 힘의 크기야, 그지? 평균 힘의 크기. 자, 여기에서는 이제 충격량 I는 F 델타 T였잖아, 그지? 그러면 힘 F는 I분의 델타 T야, 그지? 이렇게 쓰면 되지. 이거 힘은, 미안합니다, 힘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하자면 요거 이항시키면 힘은 델타 T분의 충격량 I 값이지, 그지? 그래서 요식, 그지? 시간분의 충격량이야. 그러면 A는 충격량이 얼마였어? 4.
그지? 비율이니까 그냥 문자 생략합시다. 1대 얘는 얼마였어? 2였고, 그지? 그 다음에 시간이 A는 T일 때 얘는 2T 제로잖아, 그지? 1일 때 얘는 2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몇 대 몇이 나옵니까? 4대 1이 나오잖아, 그지? A가 B의 몇 배이다? 4배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 문제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충돌과 안전에 대한 내용이야. 그림은 동일한 유리구슬을 각각 콘크리트 바닥과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뜨렸을 때 유리구슬에 적용하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는 것이다. 넓이가 그치 각각 S1, S2이다. 그래서 유리구슬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졌을 땐 깨졌지만 푹신한 바닥 위에서 깨지지 않은 까닭을 설명하십시오. 일단은 둘 다 충격량은 어떻습니까? 충격량은 같다야, 그지? 그러면 I는 F 델타 T에서 충격량이 같을 때 충격력과, 그치? 충격력과 시간과의 관계는 반비례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그럼 푹신한 방석 위에 떨어졌을 때 시간이 길어서, 그지? 충격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 결과 때문에 깨지지 않는다. 이렇게, 그지? 이런 의미를 일단 말로 적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물체를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원리가 생활에 이용되는 것이다. 야구장의 그라운드와 관객석 사이에는 푹신한 매트리스 형태의 펜스가 있습니다. 이 펜스는 선수들이 날아오는 공을 잡으려고 달려갈 때 충돌에 의해 생기는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줄이는 거지, 그치? 멀리뛰기 선수가 착지할 때 무릎을 살짝 구부린다. 이것도 충돌 시간을 길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바퀴와 차체 사이에 용수철이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멈추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선박에 탑승한 사람에게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합니다. 자, 이거는 구명조끼는 뭐를 이용한 거야? 부력을 이용해서 이제 물에 빠졌을 때 가라앉지 않도록 한 건데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뛰노는 바닥에는 푹신한 매트가 깔려 있고요. 맞고. 그 다음에 신발 바닥창에 공기가 들어있는 공간을 만들어준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은 운동량이나 충격량과 관련된 예를 설명한 것이다. 야구 방망이를 끝까지 길게 휘두르며 공을 친다. 그 다음에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다. 번지 점프를 할 때 줄이 탄성에 의해 여러 번 움직이다 멈춘다. 기억. 가에서 같은 크기의 힘의 방향으로 방망이를 짧게 휘두르면 충격량은, 그치? 여기에서 같은 힘이라고 그랬지? 충격량 I는 F 델타 T인데, 그치? 힘이 똑같을 때 시간하고 충격량은 비례 관계잖아,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짧게 휘둘렀다는 얘기는 힘을 받는 시간이 줄었다는 얘기야. 충격량이 감소한다. 맞는 내용이지. 나에서 글러브 빼면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해서 포수가 받는 충격량이 아니고 역을 줄입니다. 충격량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에서 줄의 탄성에 의해 사람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그렇죠. 충격력을 줄이는 것이.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요게 요런 것도 하나의 팁이에요. 자, 관성력 F관은 마이너스 MA라는 이런 식이 있어. 그치? 여기에서 관성력은 질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야. 관성력은.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관성력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이다. 그 다음에 또 요 가속도의 방향이 또 뭐의 방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까? 힘의 방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속도가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았으니까 얘는 관성력은 반대로, 그치? 얘는 속도가 줄었으니까 왼쪽으로 힘을 받아야 되니까 관성력은 어느 쪽으로 받는다? 오른쪽으로 받고 그 관성력의 방향으로 요 손잡이가 이동을 하게 되겠지, 그치? 그럼 A 구간은 어느 쪽이야? 기역. B는 정지. 니은은 오른쪽.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을 해야 되겠네. 자, 2번 문제는 조금 이지하면서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플러스 10 튕겨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5잖아, 그지? 그러면 충돌 전 공의 운동량은 P는 MV잖아, 그지? 2 곱하기 10이니까 얼마예요? 20 맞고요.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그랬잖아, 그지? 충격량 I는 MV-MV 제로값입니다. 그러면 질량 2 묶어버리고 곱하기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나중 속도 마이너스 5 처음 속도가 10이니까 얘가 얼마니? 마이너스 30이지. 뉴턴 세커가 되겠네. 그럼 충격량은 얼마를 해야 됩니까? 이거 아니고 30을 해야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충격량 I는 FT잖아, 그지? I는 FT 델타 T에서 30은 300 곱하기 네모. 그럼 얘 네모가 얼마야? 0.1잖아, 그지? 0.1초 동안 집중해 있었다. 맞는 내용이지?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운동량을 뭐 질량으로 나누면 그게 속도야, 그지? 자, 그러면 운동량 0에서 4초 동안에 A가 받은 충격량은 A의 뭐의 변화량입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여기서부터 이만큼 변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2뉴턴 세컨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4초일 때 A의 속력은 자, 이거 풀 때 어떤 식? 자, 이거는 자, 지금 충격량이 얼마였어? 2는 그죠? 2는 그 다음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지? 맞습니까? 그래서 자, 여기에서 운동량의 변화량 A의 질량은 2 곱하기 속도잖아, 그지? 2 곱하기 속도, 충격량은 2. V는 얼마가 됩니까? 1m/s가 되겠네. 1m/s. 틀렸지? 그 다음에 B에 적용하는 힘은 A에 적용하는 힘하고 어떻다? 작용, 반작용, 힘 무조건 주고받는 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똑같은 공 A와 B를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A는 푹신한 바닥에 충돌해서 정지. 그럼 충돌 직전에 속력이 운동량이 MV였는데 정지였으니까 나중이 되는 거고, 얘는 충돌 직전에 MV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 반대 방향 마이너스 MV 프라임으로 튀어나가니까, 그지? 변화의 크기는 얘가 훨씬 더 큰 거잖아, 그지? 그럼 충돌하기 직전에는 둘 다 속력이 똑같으니까 운동량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바닥으로부터 공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누가 더 커? 운동량의 변화량이 큰 B가 더 크지, 그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공 B가 바닥과 충돌한 후에 운동량의 방향은 충돌 시 받는 힘의 방향과 같습니다. 맞죠? 힘의 방향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생기니까.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조금 혹시나 운동량, 충격량 방향성을 잘 이해를 못하면 좀 힘들어하니까
좀 어려운 친구들은 개념을 다시 천천히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